배터리 문제로 전량 리콜을 결정한 삼성의 갤럭시 노트 7, 또 애플의 아이폰 7, LG의 V20가 나란히 공개됐습니다. 하반기 스마트폰 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를 전망인데요. 전문가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준 연세대 정보산업공학과 교수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추석을 앞두고요. 스마트폰 시장의 경쟁이 정말 뜨겁습니다. 예. 빅3 3파전 이렇게 봐도 되는 걸까요? 예, 3사가 이제 하반기 스마트폰 시장을 위해서 네. 야심차게 신제품을 내놨는데요. 예를 들면 삼성 같은 경우나 LG 네. 같은 경우는 이제 하드웨어 기능을 개선한 제품을 내놨고요. 네. 애플 같은 경우에는 콘텐츠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개선한 그런 제품을 내놨는데, 하여튼 오늘 올해 하반기 스마트폰 시장 경쟁은 참 재밌어질 것 같습니다. 네, 새 업체가 이렇게 내놓은 모델들 각각 좀 이렇게 차별화된 전략이 있을 것 같아요. 짚어주시죠. 예, 먼저 신제품을 출시한 삼성 제품을 네. 좀 살펴보면은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제 방수 방진 기능을 넣었고요. 그다음에 홍채 인식 기술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스마트폰 잠금 장치에 홍채 인식 기술이 활용되도록 했고요. 네. 그다음에 기존에 사용하던 그 S펜의 기능을 보다 강화해서 실제 우리가 펜으로 필기하는 듯한 느낌을 가질 수 있는 수준까지 이제 기술을 개선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LG의 스마트폰 같은 경우를 보면은 고음질 오디오를 제공하는 것에 주로 초점을 맞췄는데, 네. 사용자의 취향에 맞춰서 최적화된 음향을 재생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이제 선보이고 있고요. 사실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뭐 시장에서 기대를 많이 모았습니다만은 네. 시장에 기대하는 달리 큰 변화는 없었던 네, 것 지금도 같아요. 그래픽으로 좀 나가고 있죠? 예, 그렇군요. 네. 그래서 뭐 우리가 사용하던 그 물리식 홈 버튼을 감압식 홈 버튼으로 대체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께를 줄이고 방수 기능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네. 기존에 사용하던 그 헤드폰의 네. 단자를 제거한 뭐 그 정도. 그다음에 네. 카메라 기능은 이제 좀 더 강화하면서 흔들림을 보정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이제 탑재를 했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좀 짚어볼게요. 예. 가장 먼저 출시를 했던 갤럭시 노트 7, 최근 배터리 문제 때문에 전량 리콜을 결정했는데 예. 어제는 국내에서 사용 중지를 권고하기도 했어요. 그렇죠. 미국의 연방 항공청이라든가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에서 이미 사고 중지 권고 명령을 내렸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국내에서도 이제 국토교통부가 네. 관련되는 권고 사항을 했죠. 그래서 이제 국적기라든가 이제 각국의 많은 항공사들이 네. 특히 이제 항공 운항 중에는 갤럭시 노트 7을 사용할 수 없도록 했는데, 사실 갤럭시 노트 7은 시장에 소개가 되면서 아주 평가가 좋았거든요. 그리고 네. 국내에서만도 40만 대가 판매가 됐고요. 세계 시장을 보면 국내 40만 대 포함해서 이제 250만 대가 판매를 하면서 올 하반기 시장은 어렵지 않게 삼성이 주도하지 않겠느냐 하는 예측이 굉장히 많았는데, 근데 출시가 되고 나서 일주일도 안 돼서 폭발 사고가 있었단 말이죠. 네. 그리고 이제 계속 각국에서 갤럭시 노트 7에 대한 폭발 사고가 보고가 되면서 결국에는 삼성이 전량 리콜을 결정을 하게 됐죠. 네. 근데 사실 보면은 삼성 입장에서는 지금 판매된 대수를 감안했을 때 전량 리콜을 시행하게 되면 1조 넘는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이번에는 좀 선제적으로 대응을 했는데,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것은 2006년으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만, 네. 우리 PC에 들어가는 리튬이온 배터리 있잖아요. 그 시장의 초기 선두주자가 소니였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은 이제 좀 결함이 있었고, 그렇지만 그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지 못하고 미국과 어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좀 개입된 네네. 그런 미국의 리콜 결정이 아니냐라고 분위기를 몰아가다가 결국에는 이제 부메랑을 맞고 네. 선제 대응을 못하면서 결국 이제 시장을 우리 한국의 이제 삼성이라든가 LG에 내어주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은 뭐 하여튼 이번에 불량품으로 해서 삼성이 좀 어려움을 겪겠습니다만 선제적으로 리콜을 가지고 대응한 건 잘한 것이다라고 네. 좀 보여지고요. 네,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예. 같고요. 네, 전량 신제품으로 교환해줄 예정이긴 하지만 19일부터 이제 네. 교환을 하죠. 예. 아무래도 새 제품을 받지만요. 그래도 배터리 폭발에 대한 그 우려는 사그라들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안전한 건가요? 사실 지금 불량률을 보면은 100만 대 중에 24대, 그러니까 불량률 보면 0.0024%입니다. 그러니까 불량률이 높은 것은 아니지만 그 불량품이 만들어낼 수 있는 그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폭발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19일부터 전량 교환을 하게 되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가을에 어떤 스마트폰 시장을 두고 LG와 대결 구도를 가져가면서 조금 더 신장에 선제적으로 진입하고자 했던
그러면서 이제 그 공정 기간을 단축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가 아닌가 하고요. 여러 가지 추측이 난무했습니다만은 지난 2일이죠. 삼성은 그 전체적인 설계에 결함이 있는 것은 절대 아니고 배터리 셀 제조 공정에 결함이 네. 있었다. 그래서 이 부분만 개선을 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고요. 19일부터 이제 전량 그 이제 리콜을 하는데, 네. 근데 그 이전에도 이제 삼성 서비스 센터에 배터리 이상 유무를 판단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배급을 했어요. 그래서 네. 이제 사용자들이 가서 내 배터리가 이상이 있나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기회는 주어지는데, 지금 뭐 질문대로 과연 또 이후에 네. 유사한 폭발 사고가 없을 것이냐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폭발 사고가 다시 생긴다고 하면은 스마트폰 시장에 있어서 삼성의 이미지는 상당한 타격을 받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삼성 갤럭시 노트 7 그럼에도 아직까지는 찾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아, 그럼요. 요번에 어떤 아주 기능이 요번에 진짜 우선적인 좋았던 건가요? 게, 왜냐하면 네. 애플도 그렇고 LG도 그렇고 크게 개선된 기능이 없었는데 홍채 인식 기능을 넣었단 말이에요. 지금 스마트폰 시장이 고도화되게 돼가지고요. 이제 기능 차별화 가지고는 승부가 가려지지가 않아요. 근데 홍채 인식 기술이 왜 중요하냐면, 네. 모바일에서 사용할 수 있는 뭐 모바일 결제라든가 모바일 뱅킹이라든가, 사실 우리가 편리함은 알지만은 네, 그쵸. 어떤 그 보안 문제 때문에 사용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근데 홍채 인식 기술은 이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 세계 60억 인구 중에 유사한 홍채를 가진 인구가 없거나 혹은 한 명 네. 있을 정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보안에 있어서 상당한 수준을 제공해 준 기술인데, 그러므로 해서 뭐 모바일 결제라든가 앞으로 모바일 뱅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삼성 갤럭시를 중심으로 생태계가 만들어질 수 있는 아주 기가 막힌 찬스를 잡았는데, 네. 요거를 조금 삐끗한 것 같아요, 지금. 예, 네, 아쉽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뭐 다른 제품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LG전자가 며칠 전에 V20라는 제품을 예. 내놨습니다. 다른 업체에서는 좀 도전적인 제품이다라는 평가를 받기도 하는데 어떤 점이 좀 다른 건가요? 이게 뭐냐면, 이제 음악을 즐겨 하시는 분들에게 특화된 이제 스마트폰으로 되는데, 네. 우리가 이제 디지털 아날로그 변환기를 탑재했다라고 해서 이제 화제를 불러일으키는, 이게 뭐냐면 소리 민감도를 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좀 풀어서 말씀드리면, 네. 외부에서 유입되는 음량을 조절하고 순간적으로 이렇게 좀 볼륨이 큰 음향들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제한을 해가지고 잡음을 걸러내요. 그러니까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은, 그 제트기가 옆에서 출발을 할 때 그 소리를 잡음 없이 정확하게 녹음해 줄 수 있는 수준의 그런 어떤 음량 기술을 갖추게 되는데, 네. 우리가 그 비에노 플레이라는 그 유명한 음향 업체 있잖아요. 그 네, 네, 음향 네. 업체와 협업을 해서 이번에 이제 제품을 개발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음향, 특히 음악 듣는 거를 즐겨 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제품이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뭐 세계 최초로 뭐 디지털 아날로그 변환기를 탑재했다고도 하는데 예, 그 부분이죠, 바로. 그 부분을 좀 자세히 예.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게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기술적인 거 말씀드려봤자 뭐 서로가 예. 이해가 힘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음향을 녹음하고 재생할 때 불필요한 잡음을 거의 완벽하게 걸러줄 수 있는 기술이 적용된 제품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근데 참 좋은 기능이긴 한데, 사실 이제 스마트폰 시장은 애플, 삼성 양강 구도잖아요. 네. 뭔가 한번 치고 나가서 판을 바꿔줘야 되는데, 이번에 LG 같은 경우에는 일부 기능에 지속적인 개선은 해줬지만 어떤 판을 바꿀 만한, 이미지를 완전히 뒤집어 엎을 만한 그런 개선은 이번에 가져가지 못했다. 그래서 그 이런 점이 좀 아쉬운 그 점이 거로 좀 봐요. 아쉽죠. 예.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또 LG의 V20보다 하루 늦게 등장한 게 아이폰 7입니다. 뭐 어떤 사실 부분이 삼성도 좀 겁을 될까요? 먹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좀 미리 시장에 나가려고 서두르다 보니까 약간 이제 불량이 이번에 나왔는데, 근데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니까 별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우리 사용하는 그 홈 버튼 있잖아요. 네. 이걸 물리식에서 이제 감압식으로 대체를 했고요. 그다음에 눈에 띄는 것이 헤드폰 잭을 제거를 했는데, 여기 이제 두께를 줄여주고 그다음 방수 기능을 개선해 주는데, 아마 홈 버튼이랄까 그다음에 이렇게 이어폰 잭이랄까,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했던 스마트폰 사용 행태를 바꿔주는 거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조금 혼란스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좀 아쉬움이 남는다는 평가도 있고요. 예. 좀 혁신적이진 않았다라는 기대에 기대에 못 못 미쳤다 미쳤죠. 예. 이런 평가가 있는데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애플도 고민을 할 거예요. 고민을 하는데, 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스마트폰 기능 자체만 가지고는 네. 뭔가 이제 소비자들이 놀랄 만한 그런 혁신을 만들어내기는 굉장히 힘든 성숙한 시장에 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봐요. 네. 그래서 이번에 그 애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변 기기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그 애플 워치에서 포켓몬을 이제 네. 플레이할 수 있다든가 뭐 이런 컨텐츠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생태계를 발전시키는 좀 더 초점을 맞춘 것 같고요. 단말기 자체에서는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 혁신은 좀 보여주기 힘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요. 이어폰 잭을 없앤 것이 굉장히 혁신적이다 이런 평가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뭐 이제 아까도 말씀드리지만은 그 사용자 이제 행태를 바꿔야 되잖아요. 우리가 들으면 항상 이어폰 잭을 꽂았는데 그렇죠. 이제는 그걸 가지고 무선 블루투스를 사용해서 이제 음악을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스마트폰에다가 이어폰 잭을 꽂아서 사용하는 사용자들은 잠시 동안 불편함을 겪겠죠. 네. 그 이제 새로운 사용 방식이 몸에 익을 지금 때까지. 화면으로 나가고 있는 게 그 예. 이어폰 잭을 없앤 부분을 보여주는 예, 건가요? 그러니까 두께도 줄어들고 뭐 네. 이제 방수 기능 개선하고 이런 측면에서는 이제 효과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것을 계기로 이제 많은 액세서리들을 또 판매할 수 있는 기회도 있겠죠. 예. 네, 알겠습니다. 또 그럴까 하면 중국 스마트폰의 추격도 만만치 않습니다. 뭐 샤오미, 큰일입니다. 화웨이, 오포 어떻게 예. 평가하세요? 뭐 이제 스마트폰 시장이 성숙기에 와 있기 때문에요. 더 네. 이상 기능적인 차별이 힘들고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애플, 삼성은 이제 고가 시장을 주로 공략을 했는데 이 중저가 시장이 이제 규모가 커지고 중국은 사실 이 부분을 노리고 있거든요. 네. 지금 스마트폰 시장의 3위 업체가 중국의 화웨이입니다만은 사실 또 한편 뒤집어 보면 중국 시장을 제외한 그 이외 세계 시장에서 중국 기업의 약진은 아직까지 조금 미흡하다. 하지만은 우리가 이제 가장 큰 시장이 아무래도 중국 시장이기 때문에 중국 시장을 놓고 앞으로 삼성과 애플 그리고 LG가 중국 시장과 경쟁을 하면서 어느 정도의 성과, 매출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금 네. 기술 수준으로 봐서는요. 중국 업체 기술 수준은 뭐 LG나 애플, 삼성, 턱 밑까지 와 있습니다. 네. 예. 중국 시장에서 솔직히 삼성 갤럭시나 아이폰 굉장히 부침을 겪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는 어떨까요? 중국 시장에서. 이번에도 만만치 않을 것 같고요. 만만치 않다는 게 왜 그런가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아이폰도 기대한 것만큼 혁신성을 못 보여줬고 네. 삼성은 사실 홍채 인식 기술로 뭔가 한번 터트리만 네. 했는데 또 이미지 손상을 입었고 그 이외의 기술에서는 큰 차별성이 없고 거기다가 중국 제품 쌉니다. 그렇죠. 그렇다면은 과연 LG와 삼성의 충성스러운 고객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아마 가격으로 치고 들어오면 그 고객들을 유지하기도 힘들 것이다. 그렇게 봐서는 올해 하반기 중국에서 애플도 힘들고 삼성도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LG는 어떨까요? LG는 이번에 좀 뭔가 더 큰 걸 한번 터뜨렸어야 되는데, 예,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음악 선호하는 사용자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제품이긴 합니다만은 네. 지금까지 약간 스마트폰 시장에 처져 있던 LG를 뭔가 끌어올릴 만한 이미지를 개선할 만한 그런 뭔가 혁신적인 면은 보여주지 못했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정말 마지막으로요. 예. 상반기에도 스마트폰 경쟁이 심했습니다. 예. 하반기 어떻게 전망하세요? 심하겠죠. 심하고 이제 복마전이에요. 사실은 이제 애플이 뭔가 혁신적인 것을 내놓을 것이다. 하지만은 삼성이 홍채 인식도 치고 나가면서 올해 말은 삼성으로 기울겠구나. 근데 폭발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주인이 없는 시장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올가을 스마트폰 시장 경쟁에 대해서 박희준 연세대 정보산업공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